충격 의료대란 제발 살려주세요. 무슨 말일까요? 코로나도 끝났는데 무슨 의료대란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전국 병원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을 한번 보세요. 이게 병원이라는 게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저는 이게 병원이라고 저는 믿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양산 부산대병원이거든요. 예, 병실에 환자가 있어야 되는데 텅텅 비었습니다. 당연히 간호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이게 병실만 이런 게 아니에요. 병원 전체가 마비돼 버렸습니다. 병원 전체가.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이게 업무과에서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곳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말입니다. 지금 위급한 환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환자들은요 치료를 받고 싶어도 치료받을 데가 없다. 응급실만 유일하게 몇 군데 열리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조차도요 환자 못 받으니까 119 우리 병원으로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국립중앙의료원 여기에서는요 지금 119에다가 이야기하기를요 환자 이송 자제를 요청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료 대란 제가 봐서는 의료 대란이 아니라 이거는 의료 붕괴입니다. 엄청난 상황에 처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국에 145곳의 의료기관이 이번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가담을 했고요. 상급병원만 하더라도 20개입니다. 상급병원. 참여 인원은요. 전체 인원 8만 5천 명 중에 이게 지금 8만 5천 명입니다. 8만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8만 5천 명입니다. 그중에 4만 5천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가담을 했으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의료 대란이 아니라 의료 마비 내지는 의료 붕괴죠. 2004년에 민영화 논란 때문에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그때 이후 19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저는 그들이 주장하는 요구안을 보면요. 솔직히 좀 황당합니다. 왜 황당하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보건의료노조가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요. 현재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이 1대 16이다 이거예요. 이거 1대 5로 맞춰달라. 또한 말입니다. 임금 인상도 10.7% 해달라. 그러면서 말입니다. 지금 인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아니 인력이 부족해서 필수 의료나 공공의료가 붕괴 위기 직전이다. 그래서 파업으로 알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니까요. 아니
필수 의료나 공공 의료가 붕괴 위기 직전이라 그래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파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 파업 때문에 의료가 붕괴됐어요. 파업 때문에. 저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파업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간호사 한 분당 환자가 1대 16이라는 것은 많은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사실 혼자서 16명 환자를 본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1대 5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안 됩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줄어가고 있고요. 예, 간호사에 대한 인력도 그만큼 국내보다는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장기적인 과제로 가야 되는데 무작정 총파업을 하고 봐야 된다는 그 생리가 저는 의료인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방법도 있거든요. 국민을 볼모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요. 참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게다가 도심을 점거해서 파업을 한다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게 뭔지 싶어요. 이렇게 파업을 하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이번 파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이게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계담부터 시작을 해서요. 민주노총의 2주간의 총파업과 맞물려서 지금 보건의료노조가 제가 보기에는요. 동조파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의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시장을 엄청나게 뒤흔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될까? 참 아무리 저는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거 누구나 다 합니다. 지금 의료인들만 어려움에 처했을까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자영업자들은 또 어떻고요? 중소기업인들은 또 어떻고요? 심지어 젊은이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실업률이 말도 아닙니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말입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정치한다고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니 이게 의료인으로서 이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솔직히 저는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말입니다.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까지 올라갔고요. 민주화의 지수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스스로 말입니다. 눈을 찌르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고 그러면 천천히 정부하고 협상해 가면서 이게 간호사의 인력을 양성하고 또 보건의료 전체에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만들어 가면서 함께 상생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차고 넘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파업을 하는지,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극단적인 혼란으로 몰고 가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환자분들이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여러분 정치한다고요. 본분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본분도 잊어버리는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왔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은 지나갈 거고요. 또 저처럼 이렇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계속 늘어갈 겁니다. 필부에 불과하지만 계속 외치는 사람들이 는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운동권들의 프로파간다,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끝나갈 일이 저는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많은 사회적인 비용을 치르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저처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노조도 그렇고요. 지금 민주노총도 그렇고요. 저는 법 위에 저는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제발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암수술 환자들을 내보내고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는 이 작금의 상황을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라는 게 함께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나만의 시장, 내 주장대로의 시장이 존재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그것도 민주노총의 후쿠시마 괴담과 연계돼서 동조파업을 하는 듯한 느낌, 참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